안녕하세요. 커피인사이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온 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말씀하시는 게 라떼아트를 배웠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더 많아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라떼아트를 배워도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나 개인 트레이너에게 배웠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거나,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라떼아트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겠죠. 스팀 피처라든지 아니면 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배우는 곳의 머신이나 내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신이 다르고, 노즐 디자인이나 스팀압도 다르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직접 매장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유 스티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머신이라 해도, 그리고 사용된 기간이나 관리에 따라 머신 상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머신인 경우에도 잘 안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면 스팀압이 너무 약해서 스팀 부품을 교체해야지 정상적으로 스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죠. 이 부분은 배우는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원두가 있는데, 현재 수업을 받고 계신 곳의 그 원두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크레마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수율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무결을 그릴 때는 얼추 그린다고 해도 결이 있는 그림을 연습할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알려준 선생님에게 좀 원두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면은 매장에 있는 원두를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좀 가져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좀 좋으실 거예요. 다 배우고 나서 매장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연습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신 선생님한테 좀 가져가셔서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거라고 보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기 자신입니다. 라떼아트를 배우시는 분들 대부분이 선생님이 내준 연습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머신이 없어도 연습할 수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안정화 작업,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어떤 숙제들을 아마 내주실 텐데, 수업 기간 내에 잘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습했던 걸 중간중간 잘 하고 있는지 선생님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좀 보내시면서 확인을 좀 받고, 그리고 교정을 하면서 좀 연습을 하죠. 실제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결과적인 부분에서 연습을 잘한 티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 패턴에 대한 과정도 빠르게 넘어가긴 합니다. 물론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조금 늦게 익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되게 빨리 배우는 거는 확실하고요. 하지만 연습 숙제를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했다고 연습을 못하거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수업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선에서 수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럼 정말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준 숙제에 있어서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라떼아트를 익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배우신 만큼 라떼아트 실력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 연습하는 것이 맞게 연습하고 있는지 체크를 받으시면서 연습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영상으로 체크를 하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서 연습을 온라인상에서도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런 선생님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죠. 그래도 해달라고 좀 조르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해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바빠서 안 해준다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라떼아트를 배우고 앞으로 잘할 수 있으려면, 배울 때 다른 곳에서 연습하는 경우에
환경이 다르다는 거를 좀 선생님한테 인지시켜 주시면서 좀 말씀을 좀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응용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고, 수업 환경과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요청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잘 안 해주겠죠.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선생님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요청을 안 하시면은, 물론 선생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에서만, 그런 기준에서만 여러분들을 좀 알려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적응을 많이 못한다라고 하면은 누구 탓을 하겠어요? 어쩔 수 없겠죠. 여러 선생님들이 알아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기 환경에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일 텐데, 물론 경험이 좀 많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잘 알지만 좀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쁘고 그리고 피곤해서 잘 못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분은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요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라떼아트 기술을 좀 배운다 라고 하면은, 좀 잘 배우고 싶다면은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잘하려면은 좀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로스팅이고 커피 추출을 하는 어떤 커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로스팅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사용할 로스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고, 만약에 커피 교육이다, 추출에 대한 교육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사용할 원두라든지, 원두가 준비 못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교육 받으실 때 물어보시면서 선생님한테 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선생님들 커피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시면은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아마 좀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을 그냥 허투루 받고 그 교육을 받은 걸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길 좀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근본적인 부분이죠. 라떼아트를 이렇게 하면은 잘 그려지고 어떻게 하면 안 그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어떤 커피 환경, 커피 기술을 익히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먼저 좀 익히고, 그리고 내용들을 좀 선생님한테 좀 요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우선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내가 앞으로 가게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회를 나가신다든지 여러 곳에 많이 쓰실 거잖아요.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중간에 돈 내고 그거를 배우시고 나서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좀 보는데, 가끔은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다 배우고 나서 너무 아깝기 때문에 꾸준히 또 취미 삼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수업이 끝나더라도 연습을 잘 해가지고 기술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배우시고 나서 기술을 배우는 어떤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좀 요청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끝이 없으니까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아시겠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수업을 받고 기술을 익히기 전에 내가 앞으로 이 수업을 받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언을 들으시면서
기술을 익히신다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연습을 잘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